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700달러 플러스 3.7%, 리플 700원 상승,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도 플러스 좋고요. 파르장 매팔 발언으로 나스닥 하락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면스 49.8%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독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로 내년 연준금리 인하나 블렐라 ETF 반감기까지 트리플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2017년 2020년 불장에서도 반감기나 연준금리 두 가지 호재가 겹쳤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로 호재가 더욱 많습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 바닥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면서 매수 타이밍 잘 맞춘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최근 상승은 3만 달러 테스트고 다음 비트코인 상승 목표 가격은 13만 5천 달러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야 한다고 노래 부른 인물이고요. 특히나 금골드나 비트코인, 은을 매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의 달러 가격 보면 1908달러까지 재상승했고 2020년 코로나 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기요사키는 골드가 3000달러 간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하는 최근 움직임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고요. 미국 국채금리 5%로 오르고 중국, 일본도 미국 국채 안 사는 마당에 이스라엘 1000억 불 지원한다고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해줘. 돈 많이 풀수록 달러 가치는 낮아지고 골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거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전쟁이 두 군데로 동시에 진행이 되며 미국 자국 경제도 불안한 마당에 약한 골이 터질 수 있다는 기요사키의 분석입니다. 약한 골이 터지면 금골드 같은 상품 가격은 여기 매물대 돌고 폭등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3만 달러 돌파 리테스팅 중인데 시장 충격 한방 큰 거 나오면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보았을 때는 주봉상 99일선 이미 돌파를 했고 불장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볼 수 있죠. 대신에 나스닥이 고금리 영향에 테슬라 포함 실적 크게 미스하고 불안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도움 없이는 폭등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 1000억 불 이스라엘 전쟁 자금 찍어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말만 한 거고 고금리 지속될까봐 미국 의회 반발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행보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1000억 불 돈 찍어서 이스라엘 지원한다고 겁만 주다가 결국에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가자 지구 정도면 미국 항공모함 한 대만 해도 쓸어버릴 수 있는 전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번 3만 달러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은 40% 정도이고요. 3월 6월보다는 3만 달러 핵심 매물대 돌파할 확률이 상승했지만 연준이 몇 번은 더 금리 동결한다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요. 금리 인하도 내년 5월에서 6월 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기간적으로 5개월 이상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개월 안에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11월에 상승할지 아니면 내년 1월, 2월이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나스닥도 반등을 해야 되고 코인 투심도 약화가 되어야지 쇼포지션 재물 삼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대신에 본격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하면 선물 포지션도 중요는 하지만 블렐라 ETF 반감기 강력한 호재로 현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선물 도움 없이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블렐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는 뉴스가 비록 가짜 뉴스였지만 구글 내 현물 ETF 검색량은 5년 최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비트코인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현물 매수세도 진입을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3만 달러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비트코인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하고 물린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2019년 같이 매물대가 약했다면 4만 달러 벌써 상승하고도 남았죠. 블레락 CEO 레디 핑크도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루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승인 여부를 떠나서 ETF 승인 프리장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억눌린 관심의 전형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 ETF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락 주가를 보면 대표적인 금융 배당주로 1월 저점 찍고 상승은 했지만 쌍봉 이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블레락은 iShares 글로벌 1등 ETF 운용사인데 연준 고금리에 고객들은 ETF 팔고 미국 국채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구매하는
것보다 무위험 자산인 국채를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블렐라도 이런 시장 분위기 잘 알고 있으니까 전 블렐라 임원들로 구성된 백악관 경제팀 움직여서 최대한 빨리 현물 ETF 승인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주가 차트만 봐도 블렐라 호재 없이 이대로만 가도 월봉상 99일선 코로나 충격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가 내려가면 CEO나 회장 교체해야 되는 수준이죠. 축구로 치면 8대0 대패하고 감독 교체되는 것과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연준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고 비트코인 ETF 조 단위로 잘 팔린다 이런 뉴스 나오면 그제서야 블렐라 주식도 쭉쭉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리플 호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리플 고래들이 7월 전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구간까지 상승을 했는데 7월 14일 리플 1000원까지 상승 전에도 고래들은 꾸준히 매집을 했고요. 그런 다음 1000원 고점에 팔고 리플 가격도 재하락하면서 지지부진했는데 8월 하락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리플 고래들의 매수 비중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리플 10만 개에서 1000만 개 보유한 고래들 비중이고요. 리플 고래들 매수 소식은 7월 14일 부분 승소 전에도 나왔다가 중경투 7월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설마 하다가 부분 승소되고 리플 가격이 1000원 이상 크게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리플 고래들 부분 승소에도 가격 상승하니까 바로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7월 14일 1000원으로 급격히 가격 상승하고 두 번째 반등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했지 고래들은 추가 매수 없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리플 850원 부근에서 매도를 멈추긴 했는데 9월 700원 재반등에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 700원 아래에서는 꾸준히 모아간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리플 고래들이 생각하는 평균 가격이 여기 정도 된다는 거죠. 재미옥은 리플 변호사는 SEC가 합의가 아니라 리플 고유지 임원들 소송 취하할 정도며 객관적으로 SEC 사건은 끝났다고 현실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레리 핑크 같은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SEC도 리플 승리를 수긍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코인 시장은 3월 상승에 이어서 2차 불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더 노면서 보면 7.6%까지 내려오면서 6월 부근 3월 수준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불안한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코인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같이 오르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 ETF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장이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육박하면서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알트코인 상승폭은 작년 불장이나 올해 초 같은 큰 상승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미국 경기 침체, 연준 금리 인하 소식 충격이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 가장 먼저 하락하면서 매도 타이밍 쉽게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알트코인 상승하는 즉시 매도하면서 개미 털기 시전을 하겠죠. 중경투 재차 말씀드리지만 최근 같은 장에서는 비트코인하고 미국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알트코인 하나 잘못 물려버리면 빠르게 손절하든지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전쟁 1000억 불 지원이나 8월장 매파 발언 지속되고 있고 나스닥은 이번 주 주봉이 하락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제 성장률도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금리 지속하고 금리 안 내릴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테슬라처럼 고가 전기차 대출 통해서 구매해야 되는 상품은 가장 먼저 하락을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도 실적 어떻게 나올지 어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준이 고금리 유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25bp라도 약간 내릴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순간 테슬라, 애플 등 빅테크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5% 폭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상승할 때 매물 때 신경 안 쓰고 8%, 10%도 쭉쭉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가격 쌀 때 매수해두면 좋은 주식이죠. 전기차에 대한 믿음과 이해도가 있으면 그만큼 테슬라 매수량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내연기관차도 많고 트럼프 돌아오면 전기차 테슬라 안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테슬라 말고 구글이나 애플도 저점 매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고금리 충격에 나사 하락은 했지만 올해 1월 저점 찍고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 조정원 수준이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하락보다 상승이 훨씬 더 크죠. 11월 2일 애플 어닝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애플이 마진율 하락하고 가이던스 본격 내려와야지 나스닥도 마지막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애플 어닝 전 미국 중산층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신용카드 회사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에 가이던스 낮게 잡고 하락은 했지만 실적은 어닝 비트 했습니다. 매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주당 순이익은 3.3배로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미국 중산층들이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에 지갑이 얇아져도 여전히 아멕스는 사용한다는 의미죠. 아멕스의 30일 이상 연체율 보면 1.2%로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미국 중산층들 강하다는 지표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실적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